기본적으로 이찬수 박사님 말씀에 관련된 또 박원순 박사님 제안해 주신 것에 관련된 그런 질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취지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자유롭게 진행. 오늘 여기 좀 급히 정리된 글이긴 합니다만 요지가 좀 빠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더 인지의식을 좀 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용 있으시면 그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다 싶긴 합니다. 아까 박원순 박사님이 제 첫 줄에 지수보다는 지표가 현재하는 작업에 적절한 내용이다라고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이것은 이제 지수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올해 진행한 과정은 대체로 이제 지표에 들어갈 것들을 많이 작업을 하신 거고, 그걸 이렇게 평정하는 틀에다 집어넣고 나중에 평정을 해보면 나중에 나온 점수가 지수가 되겠죠. 그게 아무튼 지수를 만드는 작업이 있잖아요. 종교 자유하고 종교 평화하고 어떤 게 사실은 저도 여기에서 우리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해서 쭉 얘기하고 우리들은 소극적 평화 중심으로 지금까지 대체 얘기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 평화라는 것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종교 자유가 보장되고 구현되는 것이 내용으로 들어갈 테고, 거기에도 자유에도 또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구분이 되더라고요. 또는 그 자유란 말에는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좀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상대방 개인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배려의 문화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건데, 그런 의미의 권리에도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은 소극적 권리 주장이잖아요. 상대방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작업은 적극적 권리. 라고 저도 이제 풀어서 그동안 글도 써보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말씀하시는 그 자유는, 종교 자유는 우리의 주제가 평화니까 평화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평화라는 게 자유와 평등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종교에서 평등이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지금 평등세계인데 그 평등하고 평화하고 자유하고 세계가 종교에 어떻게 개념이 설정이 되는지. 왜냐면 이 지수에 보면 분명히 평등이지만 그 안에 들어갈 내용 중에 어떤 형태는 자유라는 것도 들어갈 거고 평등이라는 것도 들어갈 거란 말이죠. 이제 그 평등한 개념은 이제 우리가 다원성이에요. 다원성은 이제 평등이 전제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지표로 들어간다면 자유, 평화, 평등이라는 개념도 이제 어느 정도는 명확해질 것 같은데, 지금까지 평화, 적극적 평화는 얘기지만, 여전히 좀 명확하지 않은, 나한테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결 지으면서 의논해보고 싶은 내용이, 그러니까 박문수 박사님 가지고 온
이런 이제 요 프레임이 식으로 종교 평화의 이 안에 들어갈 각종 지표들을 구성하고 점수화해서 지수 작업을 하는 것 플러스 좀 전문가 조사 같은 면접 조사가 꼭 병행이 돼야 좀 종교 평화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다룰 때 지금 정영글 교수님 얘기한 종교 자유에 대한 이해 정도랄까, 아니면은 실제로 우리 사회 종교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는 묻는 항목을 넣어서 종교 평화의 내용으로 삼으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평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자유와 평등일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 하에 이렇게 좀 심층적 전문가 조사, 저술식 전문가 조사도 병행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슨 강원수 앞에 특별히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전에 통일이거 할 때처럼 항목을 마련해서 하고, 그것의 점수를 어느 정도 부여해야 될지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정하면 되는 방식일까요? 여기는 이제 지표를 서열을 하긴 했잖아요. 서열화 지표를 만들고 따로 가중치는 지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평정을 할 때, 사용을 할 때, 그 빈도수에 따라서 어떻게 점수를 가중치를 걸려야 그런 경우는 따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종교의 자유가 구현되고 있는 정도, 이렇게 갈등 양상을 점수하기는 그래도 쉬운데, 종교 자유의 문제 이런 거를 사실은 평화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지 계속 논의하다 보면 나올 거는 같지만 그 자신도 현실에서 잘 그려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경험들도 많으신 것은 지금 예를 들면 종교 평화가 뭐냐라고 하는 거 가지고 1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지수를 만드는 작업이면 이 지표를 만들어서 이 지수를 만드는 과정, 계량화 이런 방법론은 되게 쉬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절차대로 가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 항목들에 들어가는 그 개념들이나 용어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나, 아니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종교 전문가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거라서 제가 주장하는 거 너무 배고프다. 평화를 실현하는 거야. 네. 대금 나왔습니다. 이미 아마 다뤄졌으리라고 추측이 되는데 제가 몰라서 드리는데요. 종교라고 할 때는 종교 평화 지수를 위한 일을 할 때 범위의 문제가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종교적 행동 문제 있잖아요. 한국 사회가 근자에 들어서 시민 종교화된 요소들이 많이 보인다고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이 연구 범위 바뀐 건가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 행동들, 한국 사회가 이제 종교 문화가, 특정 종교 문화가 우리 일상에 내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종교인들도 그 안에 이제 복합적인 요소들이 적용하면서 행동이 종교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종교적 행동 예를 하나만 들어봐요. 최근에 나타난 이제 집합적인 시위 현상 같은 거죠. 굉장히 종교적인
피해 관련된 네, 그런 거죠. 방어병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 굉장히 종교적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기성 종교에 귀속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자기들의 행동을 종교적으로 표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논의의 논외인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한테 이제 종교 갈등이나 분쟁의 문제를 얘기하면 굉장히 갈등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는 종교 간 표출된 갈등 행위는 많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신상적인 요소와 행위적인 요소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떻게 이 연구에 포함할 건지 문제. 그다음에 이제 종교 간 갈등도 있지만 각 종단 내의 갈등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종교평화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종교 갈등 지수가 아까 뭐 얘기하셨는데 그냥 갈등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런데 갈등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갈등이 있는 것이 평화로울 수 있는데 갈등을 대한 태도 같은 것들을 가정하지 않고 갈등 기술을 얘기하는 마치 갈등이 없는 상태가 종교 평화 상태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경우는 종교 평화에 대한 그 개념적인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나거든요. 이런 이미 다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의문이 자꾸 모르겠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갈등 문제는 갈등이고 처음에 제가 서로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까 지금 갈등이 없는 사회가 정말 이 조화로운 사회인가 있는 사회인가라고 했을 때 좀 더 종교 갈등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갈등이 없는 사회가 이제 그 우리가 추종하는 종교평화 사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종교 간 갈등, 종단 내 갈등은 예전에 했던 그 조사 표의 연구도 둘 다 포함시켜갖고 이제 아무래도 얘기할 때 포함을 시켰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잠재적 갈등 마찬가지 이 지표할 때는 어떻게 하지만 이제 특히 우리는 연구 성능 연구 결과가 여전히 아직은 이제 잠재적 갈등 요소가 훨씬 많다. 가족 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명히 이제 지표에 있는데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적 행동, 시민 종교와 종교적 행동 자체에 대한 개념은 사실 아까도 이제 설명하셨지만 명확하지 않고요. 과연 이제 TA 촛불 시위가 종교적 행동인가? 그렇다고 단체가 모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요구하는 게 종교적 행동인가? 이제 그 이해가 이제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종교적 행동 부분은 논의가 안 됐습니다. 이제 아마 나머지는 대대로 갖고 우리가 한다면 오늘 종교적 행동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어떤 것이 종교적 행동인지.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연관된 질문을 드리시는 것이 지금은 이제 종교적 행동이라고 표현하셨고 거기에 대한 그 사례도 어떻게 만든 시위 이걸 예를 들으셨지만 그거는 그래서 약간 좀 논란이 진행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아까 이찬석 선생님 발표할 때 그 세속화 얘기하면서 초월의 그 내면화된 현대 종교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분명히 좀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쉽게 그냥 종교 개념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내면화된 종교의 부분들 이게 연관된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 알람 보통 있으면 신론자를 위한 종교 그런 식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결국 종교라고 하는 그 조직으로서의 종단으로서의 종교를 거부하지만 종교적 가치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런 데서 살아가려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흔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이나 행동들도 넓은 의미의 종교 행동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 건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거
지난 5월까지 걸쳐 5번에 걸친 우리 발표에 참여하고 생각해보면서 어쨌든 종교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대로 정말 종교 평화 지수가 되려면 오늘날 시대를 반영하는 종교 평화 지수가 되려면 지금 제안하신 그 내용들이 이 종교 평화 지수 내용들을 종교 평화 지수에 포함 반제 항목에 지표에 포함시켜야 될지 아닐지에 대한 논의를 저는 일단 그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반영해야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반영한다면 어느 정도의 다른 지표, 어느 정도의 지표와 비슷한 가치를 매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의논은 이루어져야 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이 다른 세계 평화 지수나 한반도 평화 지수 이런 데서 다루는 내용들을 보면은 정치사회적 측면, 언론에 보도된 정치사회 측면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쉬운 일일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저희는 종교는 기본적으로 내적 자세와 관련된 거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그래서 어떻든지 반영해야 하는데 세속화한 현대적 종교인의 사회적 실천이 종교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종교 평화적인 것인지, 종교 갈등적인 것인지를 그때부터 의논해야 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 훈련된 무슨 대학생 면접원이든지 아니면 전문가에 의한 면접조사, 대표 표본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그때 시행을 해서 같이 포함시켜야 내면화한 초를 중시하는, 즉 종교 개인성과 내면성을 중시하는 요즘 분위기에 어울리는 종교 평화의 전체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평정을 정말 어느 정도 배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거야말로 객관적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그 의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반영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이 작업을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지만 저희 이제까지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1차, 2차 작업했던 종교의 의미는 평화의 의미를 다시 재구성해야 돼서 이게 저희 작업의 범위는 좀 넘어서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작업은 어쨌든 전통적인 제도 종교 안에서의 종교 간의 평화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해왔던 거였던 것을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저는 그 이찬원 선생님이 그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이렇게 정해주시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소극적 평화를 갈등이 없는 것이고 적극적 평화를 뭔가 정의를 실현하는 단계로까지 얘기했는데 그건 좀 종교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적극적 평화를 정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근데 이찬원 선생님은 그거를 감수성이라든지 내면화된 초월, 다른 종교에 대한 공감적 감수성의 를 확인하고 향상시키는 것. 이게 종교적 개념에서의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은 되게 저는 잘 설정해 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수하는 작업은 또 다른 좀 타원의 문제일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얘기했던 평화 개념은 좀 더 다른 개념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적어 놓으신 이 표대로 한번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초월, 내면화된 초월, 그런 거에 관련된 항목들을 이 종교파가 실현된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연결될 수밖에 없는가는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이 현실적으로 지금 종교 간의 어떤 갈등이 생기는 근본 원인 중에는 이 종교 개념 자체가 너무 아까 무상화를 했지만 그렇게 좀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어떤 왜곡된 종교 개념을 다시 이제 좀 회복하는. 그래서 이제 본래의 종교는 이렇게 단순히 어떤 집단에 속하고 안 속하고의 문제나 그 집단 중심적인 배타성을 드러내는 만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렇게 내면화된 초월적인 가치를 내면화해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다. 종교라는 것이. 그런 본래의 종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 분리를 많이 공감하게 된다면은 그게 종교 평화 상태에 가까운 지표로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참 가장 아름다운 말 같은데 가장 관념적인 그 의미가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 초월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고 대신 집에서 하나를 믿는다. 혹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절을 안 나가고 나는 집에서 뭐 부처를 믿겠다.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이 그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이 아까처럼 농담했지만 나는 이 어떤 종교에 속하지 않지만 뭔가 뭐 어떤 뭐 초월적인 그 영성을 믿는다. 그 얘기 하다 보면 종교 범위를 벗어나가고 이용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식까지 포함하는 건지. 왜냐하면 얘기하면 그 육아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표현이 이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저 같은 뭐 공자 말을 인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그런 얘기 표현이 뭐냐면 기독교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항하는 그런 가축적 새로운 말을 끄집어낸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초월적 내재가 아니냐, 아니면 우리 둘 다 가지고 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종교적이가 규정할 수 있는가 들어간다면 여전히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이런 그 초월이 내면화라고 넣는다고 한다면 어떤 범위로 넣어야 될지를 상당히 범위 설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의 내적 감성 자체는 평가할 수 없죠. 그래서 평가한다면 개인의 이 평화라는 것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하려는 평화는 관계의 문제지 개인 단순 내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나와 다른 이념이나 문화나 종교, 즉 다른 종교나 뭐 이런 어떤 다른 종교나 문화나 이념에 대한 배려와 공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것은 이 설문조사 형식으로 어느 정도 그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는 어떤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 배려와 용납의 정도는 만들어 수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를 반영하면 가능한 단순히 일반적인 의미의 정치사회적 의미의 평화지수를 와는 차별화되는 종교 평화지수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아까 이영우 선생님이 염려한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것에서 방향이 조금 더 넘어서는 중요하지만 넘어서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좀 다른 평화지수와 좀 차별적인 작업들을 해내야 그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고 또 그래야 요거 자체가 종교적인 일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종교를 얘기하는데 단순히 그 계량화된 지수화된 척도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굳이 개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 개입할 수 있다는 말은 좀 행위 자체가 인간적이고 종교적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지수화 작업이 사회에 공론화되면서 다른 종교 갈등을 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의 반성의 계기도 되고 해야 두고두고 이게 여러 곳에 회자되면서 자발적으로 이 방법론을 퍼나가고 이것을 삶의 혹은 종교의 척도를 삼는 일들도 우리가 요구하자라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힘들지만 전체는 못하지만 일부라도 이렇게 내면 세계의 관계성의 문제를 반영해내는 것을 우리 박원수 박사님이 아까 얘기해 준 거와 비슷하게 어쨌든 그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동감을 하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그 종교평화지수 제정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우리 작업을 위해서도 종교평화 개념의 설정이 필요하지만 이 지수화 작업을 통해서 일반 시민사회를 향해서 종교평화라고 하는 개념을 보다 새롭게 이렇게 알리는 새로운 어떤 개념 설정을 제시해주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평화라는 것이 이런 어떤 올바른 종교 이해로부터 시작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종교 개념을 좀 더 원리에 맞게 설정함으로써 이 갈등과 평화를 그 갈등을 또 극복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 비전을 제시해주는 것도 이 동계평화 지수 대전 작업이 가질 수 있는 의미라고 지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자꾸 이제 잘 안 들어와서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인지 몰라도 가령 개신교 내에도 소망교회와 사랑의 교회 두 개의 교회가 다 우리가 볼 땐 대형교회지만 두 교회가 좀 특징적으로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신앙을 어떻게 형성해 가는가에 대해서 되게 이제 소망교회는 정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표현하게 한다면 사랑교회는 좀 동적으로 표현하게 하고 소망교회는 약간 다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넘어간다면 사랑교회가 조금 더 그거를 들춰내려고 하고 이런 이제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이제 목회자들의 이제 그런 철학이 교인들에게 이런저런 방식으로도 표출이 되고 하는데 가령 이제 소망교회 목사 간 폭력 사태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놀랐고 언론에서도 뭐 심지어는 9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소망교회 교인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갈등 상황이 있는데 그 갈등 상황을 대하는 방식에서 어떤 사람들은 전혀 행동과 관계없이 그냥 심상에서만 갈등을 열고 넘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화하고 조직해내고 대안 조직을 만들어내고 이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같은 현상을 놓고서 이제 어떤 사건을 놓고서 그것을 대하는 이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단지 갈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제 다른 그 장치가 있다는 거죠. 생각을 행동화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게 갈등 지수든 뭐 이런 평화 지수든 이런 거는 이런 상황은 못 드러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그래서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유 선생님은 그건 논외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여기 선생님들은 그것도 어떻게든 다뤘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그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논외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저희는 여기에 양적 방법을 쓰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적 방법을 썼을 때 그런 지금 주제가 이 방법론이랑 가장 맞는 건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방법론으로 썼을 때 실제로 오히려 왜곡돼서 나타나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양적 방법을 쓰기로 했을 경우에 그 양적 방법을 쓰는 소재가 과연 그게 적당한지 방법론과 이 소재가 좀 무일치한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일단 이게 양적으로 지표를 만들 수 있으려면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그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 행위로 나타날 때 다른 사람의 관찰에 의해서 이것을 사건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건을 보고 우리가 이 정도가 심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종교에다가 상관없이 관찰자가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제 행위로 드러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수업 평가 같듯이 그래서 하기로 3.5 해놓고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쫙 쓰잖아요. 딱 해놓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뭔가 이제 이 따로 써갖고 그러니까 아까 그 사건을 보면 신문이나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갈등 상황이에요. 교인들을 인터뷰하면 갈등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건 갈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는 그들이 판단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하는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URI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별도의 이 평가를 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임시로. 예를 들면 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루어진 것을 평가해야 12월쯤에 발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모이는 거죠. NGO하고 종교 쪽하고 같이 모여서 너무 종교 쪽만 하면 이런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 3자의 일체에서 볼 수 있는 무종교인들이 같이 들어와서 NGO들하고 같이 그걸 사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수로 이 평가를 해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쨌든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고 일반 종교를 안 갖고 있는 분들에게조차도 어떤 때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자체가 평화를 깨뜨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종교 평화가 그냥 아까 그 스타투스코어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인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다원주의에 대해서 종교인이나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랑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거스를 때 사람들이 이제 평화를 깬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은 저는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저도 이 기수 작업이 주는 폭력성에 대한 무슨 한편으로는 피치 못하지만 폭력성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김진호 목사님이 염려하신 대로 사회적으로는 갈등 양상으로 받아들이는데 당사자들이 별 관심 없는 경우는 지금 강원수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거는 드러난 것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은폐된 이들을 더 가려버리는 그래서 실상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게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만 그거를 최소화해 나가는 게 어쩔 수 없이 지수화 작업의 한계이자 장점일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아까 유영문 선생님 염려하는 중요하지만 우리 범위가 양적 방법을 택하기로 한 이 소극적 차원의 평화 지수와는 조금 차원이 달라져서 좀 어긋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저도 계속 그런 염려가 한편은 듭니다. 근데 의미 있으려면 단순히 종교가 사회과학적 데이터 안에 다 갇혀버리는 세계가 아니다 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비율을 얼마나 반영해야 될지는 의논해야 되지만 반영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가 뭐 아직 생각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면화된 추월적인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 뭐 의식조사, 뭐 가치관조사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뭐 종교적 가치관 표현도 조금 더 넓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우리가 우리 종교학자가 판단할 때 종교적 의미를 지니는 초월적인 어떤 가치다 라고 판단되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일반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나 그걸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를 의식조사식으로 지표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망교회 예를 홍사태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것도 뭐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야말로 더 저희가 아주 중립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게 분명 갈등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문제가 그들이 갈등이거리 갈등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갈등이다. 라는 거를 공론화시키는 게 또 이 지수화 작업이 받는 또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아까 이찬원 선생님 여기 그래도 나오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상대방들이 이제 반발할 때 이게 또 다른 어떤 갈등이 나올 수 있겠지. 우리가 당신들 갈등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쪽에서 반발하면 그게 이제 우리로 인한 이 지수와 평화지수로 인한 또 갈등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창조적 갈등이라고 그렇죠. 그걸 이제 창조적 갈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 시민운동을 하고 지금 종교연합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왜 우리가 종교평화 지수를 제정해야 되고 그걸 발표를 해야 되는가라는 걸 아주 초보적인 생각에서는 지금 한국에 크게 보면은 종교연합 단체가 크게 세 그룹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협의회 지금 아마 캄보디아 다 가셨는데 내일 돌아오실 겁니다. 지난번에 평양도 다 같이 다녀오시고 종지역 그 다음에 KCRP 그 글자 그대로 종교평화회의 또 그 다음에 지금 종교연합
이렇게 큰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그룹들이 하는 일들이 평화지수를 발표하고 이 정도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에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한 평화를 해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볼까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 그 국가 정책이기도 하고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도 거기일 수 있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것을 지금 제가 어떤 모임에 가보면은 그 종교 평화지수 누가 관리할 거요? 뭐 질문이. 그 누가 점수 매길 거요? 그거 매긴다고 누가 따라갈 거요? 뭐 이런 질문들을 지금 뭐 내가 몇 분의 목사님들한테도 들었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 종교 문제로 인해서 법정 다툼을 해보면은 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판정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당신의 교리가 뭐 옳고 그러고 오는 문제는 판사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냥 교회 제도에 대한 그 법률에 대한 판정은 아주 뭐 일반인보다 더 엄중하게 달아준 법원에서. 그작년께 그 불교하고 개신교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을 때 그 갈등이라는 이 종교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 사례를 가지고 이 도저히 지금 안 되겠다라는 거에서 저희가 이제 종교연합에서 유아라에서 처음에 종교 편향 사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라는 걸 그때도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막지 못한다. 법으로는 종교 편향 사례를 막지 못한다. 자율적으로 이건 어떻게든 해야 된다. 법으로 막는다 그러면은 종교가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도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종교가 제도 밑으로 들어가겠느냐, 이건 안 된다라는 이제 결론이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아까 지금 전문수 교수님께서 말씀 신앙의 자유와 평화에 어떻게 연결되겠느냐라는 문제가 저희들이 봐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종교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종교 편향 사례가 또한 불이익을 평등의 평화의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기본적 장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큰 우리가 나라에 지금 7대 종단이 있는데 이 7대 종단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대한민국 국민의 대접을 못 받는 것처럼 받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헌법적 어떤 국민의 권리마저도 지금 박탈당하고 있는데 종교 안에 계시는 분들은 그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망교회 분들이 소망교회 목사님들이 투쟁을 해서 전쟁을 했는데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안의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법도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지 당신한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감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신교만 그러느냐, 그런 게 아니고 불교도 똑같습니다. 스님들하고 이 많은 대화를 해보면은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교에 대한 일반 그 비신앙인에 대한 대우나 예우에 대한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종교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는 신앙의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금 권위까지도 어떤 헌법적 권리까지도 지금 헌법에서 보장된 신앙의 자유까지도 지금 박탈되고 그래서 저희는 종교 평화 지수라고 하는 문제가 제가 처음에 종교연합 대표를 맡으면서 지금 한국에 종교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문제가 된 건데, 그러니까 종교와 권력과 종교와 사회와 종교와 교리와 이 한 분류로 해보면 제일 첫 번째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권력, 종교 권력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 갈등의 원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종교와 어떤 그 아까 종교의 세력화, 종교의 정치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종교의 교리를 통해서 당신네는 지금 성경 말씀을 틀리게 지금 실천하고 있지 않느냐는 가장 뒤에 내면화된 지금 갈등의 순서로 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제일 쉽게 한다라면은 종교식 평화지수가 만들어진다면은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일반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를 당신네들로 인해서 우리 평화가 해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데 목적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안에만 해도 비신앙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종교 편향 사례 중에서 왜 군대 갔는데 그러면 성탄절 있고 불탄절은 있는데 다른 왜 지금 그 종교 어떤 단실들 인정 안 해주느냐. 그 다음 내가 지금 개신교 안 나갔으니까
석탄을 내는 군대 갔을 때 내 휴무를 받지 못하고 또 내가 석가모니 탄신을 내는 휴무를 못 치었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권위가 뭐 똑같이 평균을 안 주나. 이게 이제 종교 편향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마찰되고 이런 문제 마찰이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가지 개신교 예를 든다면 제일 처음에 순복음 교회가 생길 때 이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단이 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통일교회 오는 사람들도 이단이죠. 또. 그 다음에 요즘 보니까 뭐 어떤 개신교 안에서 어떤 특정한 종파가 생기니까 또 이단이에요.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내고 하면서 이해가 가면 또 이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부르는 새로운 종교의 출현이 필요해서 나타났는데 그것을 이단입니다. 천도교도 동학도 이단으로 자도난정으로 재패 들어갔으니까요. 그 지금의 역사를 보니까 거기 뭐 순체대우가 자도난정으로 대구장대에서 차명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지라는 게 그것도 이단이거든. 이 사회가 보는 데는 이단이다. 저놈이 지금 무슨 동학이라고 혹세무민해서 지금 큰일 났다라는. 그러나 세월이 지내고 나면 그 제자리가 그것을 좀 앞에 일깨워주는 것이 우리가 종교평화지수가 그게 그렇게 해서 문제될 게 아니고 지금 시비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이 평화지수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이 갈등지수가 지금 뭐 종교 간의 갈등이 저희가 생각할 때 제가 얘기 좀 길어졌는데 종교 간의 갈등이 모든 갈등의 기본입니다. 뭐 요즘에 얘기를 했는데 정치 지도자가 없어서 정치가 난장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도 한 세대가 지금 가버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종교 평화지수가 없더라고.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 무슨 법장선 이런 분들이 계실 때는 그분들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평화지수 역할을 했어요. 왜 갈등을 조정했는데 지금은 다 똑똑하고 다 잘났으니까 지금 그게 조정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오겠느냐. 그럼 오늘 우리가 만들어서 누구 한 분을 훌륭하게 모셔서 이 나라의 정신 지도자라고 얘기하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다시 돌아갈 수 없죠. 그런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뭐냐? 종교평화지수다. 그래서 종교 간의 갈등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부터 너무 욕심을 내지 않는 평화지수.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래 네 점수가 그래. 그건 당신의 교회 잘 못했어. 그 당신의 사찰이 그건 잘 못했어. 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래 이것이 지금 갈등 구조야. 그래서 우리 사회를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어라는 이해가 가는 걸 단계별 지수를 우리가 제정해 나가는. 아까 얘기대로 양쪽으로 다 포괄적으로 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는 제일 쉬운 것부터 누구든지 이해가는 쪽부터 지금 평화지수를 일단 발표를 하고 가자. 만들어서 가장 쉬운 것부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를 가면서 또 전문화하고. 뭐 저는 지금 내년 또 계획에서는 우리 종교와 평화신문사도 와 있습니다만 저는 이 연합단체 세 군데도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종교평화지수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종기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7대 종나 수장들로 모이고 그 다음에 KCRP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이것도 한번 공통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 만들지 않으면은 앞으로 한국의 종교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자꾸 종교평화 앞으로 우리는 다른 국가가 성공한다는 얘기를 내 안에 종교에서 보면 다 될 것 같은데요. 조금만 고개를 돌려서 보면은 이건 뭐 아까 종교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종교 내부의 갈등입니다. 뭐 종교 내부도 편한 집안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외부의 갈등이 조정되면 내부의 갈등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제3대 신앙의 자유나 제3대 갈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것을 막아야 종교 평화가 되고 나라가 평화를 유지하지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가장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평화지수부터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느낍니다. 제가 보니까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세 분이 앉아서 우리가 외면적으로 딱 보면 참 대단히 저렇게 평화롭고 저렇게 손을 잡고 백두산을 가고 손을 잡고 평양을 간다. 절대 내부적으로는 안 돼요. 저희는 그분들한테 혼이 날 때 혼이 나더라도 그건 안 돼요. 그건 내 종교를 어떻게 좀 더 돋보이게 만들고 내 종교가 어떻게 좀 더 포용적이고 내 종교가 어떻게 더 너그럽다는 것을 표시하기는 하나의 방법론이지 진짜로 마음을 비우고
당신하고 내가 우리 평화를 위해서 손잡고 갑시다 하는 얘기는 극히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극히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지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주면서 좀 일깨워줘가지고 갈등 구조를 축소시키는. 그래서 아 그래 너가 보기에 그래? 라는 그 공통점을 찾아주는 것이 급선도가 아니에요. 상 대표님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논의를 하나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대표님 말씀에는 우리가 지금 종교평화지수라는 말로 진행해 왔는데 제가 받은 인상에는 그 안에 기독교 평화지수, 불교 평화지수 이렇게 좀 세분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살짝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종교라는 뭐 여러 종교 이름 불렸어도 종교라고 불릴 만한 범주 안에서 벌어진 갈등 내지는 평화의 정도를 우리는 측정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구분하려면 아주 좀 복잡한 체계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게 자칫 더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또 다른 갈등의 얘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증폭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안에 지표들, 그러니까 갈등의 계기를 어느 공간, 어느 영역에서 더 많이 제공했는가를 따로 잘 추출해보면 그게 하위 개념으로 기독교 평화지수나 불교 평화지수나 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의논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것이 지닌 보이지 않는 폭력성이 좀 있어서 그렇게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 한국 사회 전체 종교평화지수 정도로만 공표해야 되는 건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관련해서 조금 관련이 안 됐을 문제인데 저희가 예컨대 그 종교 일단 그 강남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표 보시면 지금 1회 종교전쟁, 10회 종교평화 이렇게 되면 일단 10회 종교평화를 넣는 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10회는 종교평화를 상징한 어떤 사건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종교평화가 없는 상태고 10이 종교평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항목에서 마지막 시점에 종교평화를 넣는 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국가 간의 평화 문제에 있을 경우에는 제일 낮은 점수에 국가 간의 전쟁이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뭐 정치 통합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뭐 국가 간의 평화 이렇게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건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럼 그럴 경우에 이걸 우리한테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 만약에 이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적극적인 종교평화가 이루어진 거를 뭐 서로의 공감대 형성 이렇게 되면 저희가 10분에 그걸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시퀀스,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뭔가 연속성 상에서 점수가 높아지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과연 1의 종교 전쟁을 놓고 10의 가장 적극적인 상태의 종교 평화를 우리가 내면 뭐 서로의 이 공감대 형성 이렇게 넣었을 때 과연 그게 적절한지 보면 저희가 평화의 개념도 요거에 조금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에 뭐를 넣을 것인지 과연 10에 이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면의 평화라든지 뭐 공감의 향상 이런 걸 넣었을 때 과연 이를 종교전쟁으로 했을 때 10까지 가는 그 단계들이 시퀀스로서의 그 연속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관계성을 찾을 수 있는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저희가 조금 쉬워질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국가 간의 그 평화에서는 일본의 전쟁이 들어가면 한 5번쯤에 뭐 외교적 관계 형성, 그다음에 9번쯤에 뭐 경제 협력, 10번쯤에 정치 통합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좀 견주어서 보면 우리가 과연 종교 평화를 얘기할 때 그렇게 넣었을 때 일단 10번의 내면의 평화라든지 공감의 형성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거를 넣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넣을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음 과제. 또 중요한 과제네요. 정말 10번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개념이 뭔지를. 그러니까 개념을 일단 사건을 찾아야 돼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까지 얘기했던 종교평화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주사적으로 했어요. 이제까지 종교평화라고 좀 막연하게만 생겼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가 구체화가 이 안에 들어갈 각종 그 항목들을 10번에 10단계 배치해야 되는지 9단계 배치해야 되는지 등등 요거를 이제 정하는 작업이 팀이 꾸려지면 제일 중요하게 브레인스토밍 해야 될
내용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사건들 이상적 사건을 찾아내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뭐 이런 원칙이 합의되면 토론 한번 나오지 않겠어요? 식품은 일관 때처럼 집집마다 예수상이 있고 부처상이 있고 공자상이 있더라. 이게 그런데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보다 적혀서 손을 잡고 이런 것들을 근데 어떤 형태는 가정적인 표현일 것이고 그리고 그 나온 것들은 다 자업적인 가설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개방해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수를 얘기하면 이거 하나 달랑 내놓는 게 아니고 이 지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안에 사용된 개념이 무슨 뜻이고 이만큼 나오거든요. 나오고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내년에 이렇게 발표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아직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종교평화라고 해놓은 것은 이 상태가 뭘까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그 개념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이 안에 그것을 그 점에는 뭐 들어가야 되지 이런 거는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걸러내는 방법, 그 단계를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들은 방법마다 사용해서 쓰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이 사건과 이 개념하고 연결시킬 때 이게 정말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것은 따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별개로 진행이 되는 이렇게 지수를 만드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이 통계 쪽이나 뭐 행정하는 사람들 방식으로 그냥 하면 이건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반론이 들어왔을 때 그걸 다 커버를 하려면은 그런 이론적인 작업들이 이제 전문가들께서 하셔야 되는 일인 거죠. 그게 병행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잘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그 현상들이 있죠. 지난번에 김대식 박사님이 한 200몇 가지의 현상들을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 중에서 200몇 가지가 사실 주목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10대10으로 싸웠다, 1대1로 싸웠다. 아니, 거기서 예를 들면 그 1점에 한 5점, 4점에, 3점에서 5점 정도 해당되는 현상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걸 다시 세 등급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도 또 그 세 등급 안에 어떤 거는 지금 나온 것에서 한 100개가 3등급 안에 들어가 있고 4등급 안에 50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5등급에 10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5개를 줄인다고 할 때 대표적인 현상을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컨대 종교전쟁 같은 경우에 소항목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네. 제가 질문드린 거는 이렇게 가로로 소항목을 늘어날 경우에 첫째로는 세로로 들어갈 변수, 그러니까 항목이 이 소항목으로 잘못 들어갈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전쟁 이렇게 놓고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1대1의 전쟁, 2대1의 전쟁을 이렇게 가로 항목으로 소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중항목으로 시퀀스로 나누는 게 어쩌면 더 명확하게 사실 이게 소항목으로 나눌 경우에는 다시 종교전쟁을 개념화해서 종교전쟁을 다시 분류하는 작업들이 불필요하게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문제니까요. 이건 예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기존적이 아니고 기술 문제. 저는 지수와 지표, 지수 만드는 문제에 제가 관여를 했다가 입증했던 부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좀 했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라면 이 소항목과 관련해서 저는 부분이 좀 생겼어요. 이것이 1에서 5이 가로로 나열되는 것보다 이것이 중앙 목적으로 해서 더 늘어뜨리게 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난번에 했던 작업도 그런 식으로 좀 나열을 했던 건데 여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에게서도 의문이랄까 과제로서 좀 남는 필요성이라고 그리고 아까
종교 개념이나 이제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섯 차례 걸쳐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직 결정된 상태는 아니죠. 그런데 지수를 통해서 또는 지수 자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이찬주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도 시민사회 어울리는 평화 지수 제정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만 어쨌든 좀 느슨한 사원주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 종교 평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여기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어떤 그 가능이라든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개념을 설정하려고 그러니까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강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수 너무 부리지 말고 그런 식으로 좀 나타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오히려 뭔가 평화, 종교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구나라는 가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거를 이제 숫도를 우리가 나눌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설문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사건이 10개를 나열하고 이거를 당신이 신앙 순서대로 제일 약한 데 상태까지 한번 이렇게 열어봐요. 이렇게 해서 해보면 그분들이 보편적으로 적어도 제일 안 좋은 상태라고 하는 그 다음에 어떤 상태라는 이런 걸 얘기해 줄 거예요.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하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을 지수를 만들려면 그런 확인 과정이 필요하죠. 만들 때부터. 여기 중앙목의 개수를 더 늘릴 수 있다든지 단계를 소항목도 더 세트 10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좁힐 수 있다든지 자체는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소극적 평화 중심으로 가면서 적극적 종교 적극적 평화를 반영할 수 일부 보완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간다는 원칙과 그리고 이렇게 강원수 박사님이 준비해온 식의 접근 방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로서는 제가 좀 쉽게 판단이 되는지 모르지만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다음에 토론해야 될 거리가 이제 분명해져서 아무튼 향후 해야 될 내용에 대한 구체적 저희 합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5번 모임을 통한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체적인 틀에 대한 이견이 따로 없으시다면 중요한 저희 공동으로 작업해왔던 분들이 중요한 합의를 이루어왔고 향후에도 이어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돼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근데 살짝 드는 우려는 그게 계속 그래서 지금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 원고를 만들고 해야 되는 건가 이게 그런 거 보고서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사업은 지속될 걸로 봐요. 글쎄 이제 특별하게 어떤 돌변적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보다는 사업의 규모는 조금 더 커져 예상 잠깐 못 오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국회 예산 통과되고 그다음 마지막 배정할 때까지는 계속 늦추지 않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후에 식사 자리에서도 얘기해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이것을 보고서로 만드는 작업과 또는 단행본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우리 명신옥 실장님하고는 오늘 11월 중순에 얘기할 때는 오늘 거의 완성된 원고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 원칙을 정해서 이메일이나 이런 전화로
회랑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대자신이 원칙 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해서 전체적인 공지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좀 향후 보고서 만드는 문제하고 단행본 만드는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걸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이제 향후 내년에 이후에 실제로 지수화 작업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다시 한번 확인을 여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째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제 오히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했더니 만약에 2000년도 내년도 2012년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룹으로 이걸 해야 되겠는가 하는지 이제 저희가 문광배처럼 작년 6월달에 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예산처 넘어갈 때 얘기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되면 저희가 실행 계획을 또 내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이제 다음 내년에 한다면은 2000년도 사업은 뭘 해야 될 건가 하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가서 이러기가 좀 편안할 것 같다는. 전문가가 그 시민사회 설문조사를 통한 지표 작업, 지표가 정확히 지표 뭐 학점 이런 정도. 그게 이제 저 종교인, 비종교인들한테는 전문가들, 시민사회 단체, 개인 전부 어떤 그 설문조사를 통한다. 이런 좀 거창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지표 약성을 위한 설문조사자. 그치, 지표. 네, 전문가 포커스 그룹 조사. 네, 하고. 종교인들, 그 다음에 아까 제안하셨던 네. 그 3대 종교 연합단체들에 대한 주요 종교에 리더들에 대한 기회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기구가 이제 만약에 이런 앞으로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종교뉴스 발표를 한다 보니까 하면은 무슨 그 전문가 조사, 설문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는 단계까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떤 어떤 위원회 형식이든 어떤 제도적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여기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이름을 해야 된다. 여기 위원회 만들 필요가 있고 그 사이에 대표님께서는 KCRP하고 동지하고 의논해서 그 같이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같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면 공식기관이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세 종교연합 단체들이 공동으로 구성을 하고 그 위원들을 매번 바뀌고 왜냐면 매뉴얼처럼 이게 있으니까 그거 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매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틀에 따라서 그 위원회에서 알아서 그게 있다니까 이런 구성은 잘 할 수 있겠죠. 그때 위원회 절반은 NGO 쪽에서 오시도록 하고 조직으로 지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별도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매뉴얼 수준으로까지 만드는 게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이후에 이제 유아라인을 가르치는 사실이고. 어쨌든 공식적인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다 실무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이찬 박사님께서 참석하시면 더 있고. 발표자 말고 이제 패널 논평. 예.